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이재명과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횡포가 진짜 말도 못할 정도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애당초 이재명 체제가 만들어진 직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왔던 게 뭐였습니까? 검찰에 대한 악마화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죄가 없고 이재명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고 실제로 그렇게 비유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이재명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인데 저 무도한 검찰이 저 지금 검찰 독재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을 갖다가 보내기 위해서 정적 제고용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그 민주당이 내놨던 논리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충격적이게도 그게 통해가지고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과반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지금 직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뭐냐? 검찰을 갖다가 악마화를 시켰어요. 근데 이제 그게 더 이상 딱히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이재명에 대한 검찰 수사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세 가지 갈래길에서 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에요. 대장동 위례 이거와 관련된 논란이 하나가 있고 김문기 씨 모른다. 백현동 개발은 박근혜 정부의 무슨 뭐 협박 때문이었다. 요게 이제 선거법 위반이 있고 그다음에 또 위증 교사를 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갈래길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차례로 이재명이 살기 위해서 민주당이 살기 위해서는 뭔 짓거리를 하겠습니까? 너무 끔찍하지만 너무 예상이 되는 사법부 자체를 이제 또 악마를 시키게 되겠죠. 바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재명에 대한 지금 재판 가운데서 가장 심각한 혐의가 뭐가 있냐면 대북 송금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이 내용이 뭔지는 다 아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쌍방울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죠. 거기 이제 김성태라고 하는 회장이 있었는데 쌍방울 김성태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이가 북한 간의 관계 사업을 이제 추진함으로써 북한 간의 관계를 갖다가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대선에서 아주 요긴한 용도로 써먹겠다. 요게 이제 그 쌍방울 대북 대납 사건이라고 하는 골자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됐거나 뭐 방 지금 뭐 부회장이 됐거나 관련된 사람들 전부 다가 똑같은 진술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랑 녹취록 등등은 다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일하게 지금 구라를 치고 있다라고 지목받고 있는 게 이화영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화영이가 지금까지 진술을 얼마나 많이 바꿨는지는 사실 뭐 제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입이 아픕니다. 결정적으로 뭐라고까지도 얘기했어요. 작년 6월 즈음에 내가 이재명한테 보고했다. 김성태가 우리 그 경기도가 이거를 직접적으로 돈을 낼 수가 없으니 그게 800만 달러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경기도가 직접 낼 수가 없어가지고 김성태를 통해 가지고 쌍방울 김성태를 통해서 북한에 그 사업비를 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재명한테 보고했다라고 분명 작년 6월달에 이화영이가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재판이 열렸죠. 그랬더니만 이화영 그 아내가 재판까지 뛰쳐가가지고 그 개딸 아닙니까? 그 아내가 재판까지 뛰쳐가가지고 당신 제정신이냐고 말 똑바로 하라고 그 부부싸움까지도 재판에서 해가지고 결국에 이화영이가 입장을 바꿔버렸습니다. 입장을 번복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도 계속해가지고 이화영이 옥중 일기 비스무리한 거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일기장 내에도 어떤 얘기가 들어가 있냐. 검찰이 자기에 대한 회유랑 압박을 했다.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범죄 혐의를 밝혀내라 뭐다. 계속해가지고 그거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화영이 입장을 바꾸고 난 뒤에 옥중 일기를 쓸 때도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글자 하나가 있으니 그게 바로 뭐냐? 술입니다. 술. 그런데 단 한 번도 지금까지 그 옥중 일기에조차도 등장하지 않았던 그 술이 지금 등장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지금으로부터 2주 전쯤에 총선 직전입니다. 그때 이화영이가 피고인 신분의 이제 그 신문을 재판에서 이제 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뭐 결심공판에서 그런 것도 잘 안 합니다만 이화영 변호인과 이화연 두 사람이 이제 말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죠. 재판 만나라 힘드셨죠? 뭐 힘들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피고인 신문을 하는 와중에 이화영 갑자기 폭탄 발언을 한 거예요. 내가 검찰청에서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을 때 1212호 거기에서 내가 이제 조사를 받았는데 그 옆방이 창고 같은 데였다. 근데 그 창고에서 술판이 벌어졌고 그리고 그 술판을 검찰이 주도해가지고 열어준 술판이고 그 술판에 김성태가 됐거나 쌍방울 관련자가 됐거나 검사가 됐거나 그리고 변호인들이 됐거나 해가지고 8명 가까이가 모여 있었고 그 자리에서 나한테 어떻게 했다? 이화영이한테 이재명에 대해서 실토해라. 이재명만 보내면은 너를 살려주겠다라는 식으로 회유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화영의 술판입니다.
기가 차죠, 그렇죠? 아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얘기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아예 그냥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8명이 지금 술판을 보는 이거 무슨 뭐 동호회입니까 진짜로? 에? 거기 무슨 뭐 지금 연어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뭐 덮밥까지 시켜먹고 뭐 술을 마셨다라고 하는데 그런 자리 있으면 나도 좀 불러주지 나도 가가지고 연어회 좀 먹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교도관이 그리고 동행을 했습니다. 교도관이 교도관이 동행을 했는데 교도관은 검찰로부터 검사한테 직접적인 이런 명령을 받는 관계가 아닌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교도관들조차도 지금 뭐 교도관 이화영이랑 연관돼 있는 교도관이 이화영이 검찰청에 가가지고 조사를 받은 게 5번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매번 이제 똑같은 사람이 교도관은 가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화영이랑 같이 갔던 교도관이 38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5번 조사 중에서 38명 싹 다 입을 모아가지고 뭐라고 하냐? 그런 일 없었다는 거예요. 이화영 변호사조차도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 일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거 상식적이라고 보지 않아요. 누구만 지금 상식적이라고 보냐? 이재명만. 이재명이 이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100% 사실인 것처럼 보인다. 미쳤죠? 근데 미친 사람 또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그 대변인이라고 하는 인간조차 나와가지고 100% 사실로 보인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아예 그냥 뭐까지 만들겠다라는 겁니까? 이화영의 진술 번복, 진술 조작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태스크 포스팅까지 꾸리겠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미치지 않고서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이화영의 지금 진술 말고는 이화영의 그 주장 말고는 아무런 지금 이화영의 얘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화영의 진술조차도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처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1212호, 1313호, 1313호 옆에 있는 창고에서 술판이 벌어졌다라고 얘기했다가 말을 또 바꿨어요. 1313호 검사실 오른편에 있는 진술 녹화실에서 술판이 벌어졌다라고 말을 또 바꿨습니다. 장소가 바뀐 거예요. 이것만 봐도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뭐가 또 말이 바뀌었냐? 처음에는 언제였는지 날짜를 특정을 못하고 있다가 날짜를 특정했습니다. 6월 30일 직후 6월 30일 즈음 해가지고 이제 술판이 벌어졌다고 날짜까지도 특정을 했어요. 근데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요 6월 30일 전에 이미 이화영이가 진술을 다 끝냈습니다. 진술을 다 끝내가지고 그 진술을 검사가 받아 적고 그리고 그 진술서까지도 열람을 해가지고 지장까지도 찍는 과정이 6월 30일 전에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 끝난 과정에서 이화영이가 뭐라고 진술했었냐? 이재명한테 보고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 그 내용이 이미 술판이 벌어지기 전에 이화영이 주장했던 술판이 벌어졌다는 그 날짜 전에 이미 이화영의 진술이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화영의 그 진술을 다른 게 아니라 정말로 이런 어떤 회유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검찰이 너무나 회유하고 싶었던 그 얘기 이재명이 했소이다 이재명한테 보고를 했소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미 술판이 벌어지기 전에 다 했다니까요. 이화영 본인 스스로가. 그러니까 날짜조차도 이게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수원지검이 지금 입장문 낸 거 보니까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다. 이미 그런 사실 자체가 없어서 음주한다는 게 불가능하고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을 반입했다라고 하는 사실도 없고 그리고 1315호라고 하는 곳 자체가 식사 장소로 사용된 그런 사실조차도 없고 6월 30일이라고 한 그 날은 별도 건물인 구치감에서 이화영이가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당초 식사 자체를 그 검사실에서 안 했다라는 겁니다. 이화영이 지목한 1313호 그 옆에 있는 1315호에서 안 했다라는 거예요. 구치감에서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거를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왜? 6월 7일 날 이화영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고 이미 지금 진행된 과정으로 봤었을 때 유죄가 나올 게 100%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어떤 수를 지금 써놓는 겁니까? 이화영이 유죄가 나오면 이재명에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아니 이화영이 뭐라고 그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상 그냥 이재명이를 보고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재명이 또한 마찬가지로 제3자 그렇게 이제 지금 기소는 안 돼 있지만 그걸로 지금 입건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생각하고 유죄가 나올 거라는 걸 생각해 놓고서 재판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이것 봐봐라 이화영이 했던 진술은 검사로부터 회유랑 압박을 당한 결과다. 술을 마신 결과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당이 나서고 있는 겁니다. 이거 가만히 내비둬야 되겠습니까? 검찰이라고 하는 그런 수사기관조차도 싸잡아가지고 선동을 했던 게 민주당인데 하다가 이제는 사법부까지도 또다시 이런 식으로 농락을 하고 있는 민주당. 이거 우리가 가만히 둬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둘 수 없죠. 그리고 가만히 안 둘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판사예요, 판사. 판사님께서 6월 7일 날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는데 당장에 그때 검찰이 15년 구형했습니다만 15년 구형하시고 15년 선고하시고 그냥 구속을 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또한 마찬가지로 속전속결로 우리가 재판해가지고 구속을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을 개딸들이 그 난리를 쳐놨다라고 한다면 바로 다음 타겟은 판사님들 본인 스스로가 될 겁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라는 걸 꼭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